납부 보험료 657만원, 수령 금액 1억 1,800만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한 직장인이 공개한 국민연금 안내서 한 장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 8년 3개월 동안 매달 6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이후 22년 9개월 동안 매달 43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아왔다는 것인데요. 무려 낸 돈의 18배를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 사진이 퍼지면서 젊은 층, 특히 2030 세대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불공정한 구조라면 우리가 납부하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최근 한 직장인이 SNS에 올린 국민연금 안내서 사진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내서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고 납부 기간 99개월, 최초 연금 지급일 2001년 4월 3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8년 3개월 동안 월 평균 66,390원씩 납부하고 이후 22년 9개월 동안 월 평균 43만 3,920원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낸 돈보다 받은 돈이 18배나 많아지는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진이 퍼지자 2030 세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받으니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낸 돈은 결국 기성세대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사진과 함께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조작된 사진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본지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해당 안내서는 실제 존재하는 가입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로 5년 이상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자였습니다. 왜 이런 특례가 존재할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됐고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40대 후반이나 50대였던 사람들은 납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특이한 사례처럼 보이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초기 가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국민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이런 연금 정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공적연금을 도입할 때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던 당시 국내에서도 이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연금 수급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20에서 30년 전에 낸 돈과 현재 받는 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초기 가입자들은 부모 세대를 부양하며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였다며 이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이 반영되었고 현재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의 연금 혜택 덕분에 봉양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단순한 저축 개념이 아니라 세대 간 부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해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 특히 90년생 이후 출생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나는 돈만 내고 정작 받을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이어서 국민연금의 진실과 우리가 해야 할 행동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습니다.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해 2055년엔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5년 전 예상보다 소진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둔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인터넷에서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왜 하필 90년생일까요?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른데 2055년이면 90년생이 만 65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됩니다. 따라서 90년생 이후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확산된 것이죠.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연금 납부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이 오히려 연금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이는 보도자료에서 비롯된 오해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인식이 퍼진 계기는 지난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90년생 이후 세대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었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대중이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포심이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이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지급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쌓아두었다가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되면 부가식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식은 건강보험처럼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식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80년경에는 3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의 조정 문제로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길어지면 연금 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결국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는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 논란의 핵심과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국민연금 혜택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인 불만만 가질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2055년 이후에는 연금 고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0년생 이후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더 나은 논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